네, 중국이 왜 중국일까? 왜 중국인가는 시장이 커서 그래요. 우리 바로 옆에 뭐 라오스 하나 있고 캄보디아 있다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나 크냐? 본사에서 오신 분들이 하도 물어요. 야, 중국의 그저 뭐야 이 성이 몇 개냐? 쓸데없는 것들. 그저 미국의 주가 몇 개입니까? 나는 어떤 친구가 이제 한국이 미국에 몇 번째 주다 있다 소리를 하고 헷갈려가지고 모르겠어. 51주인가요? 51주인가? 헷갈리시죠 여러분? 중국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3, 4, 5, 3, 4, 5 그렇게 했어요. 23, 4, 5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이건 뭐 특별 행정부예요. 홍콩하고 마카오에 2개. 그러니까 23, 4, 5를 하면 23 더하기 9면은 32죠. 중국은 32개 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32개 성 중에서 마지막 하나는 대만성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합치면 32개 성이고 대만 사람들은 큰일 나니까 그렇다면 31개 성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홍보팀장을 3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는 기자들이 있는데 내가 중국 간다 그러니까 한상훈이죠. 한상훈이 아니지. 형, 감선배. 중국에 대해서 칼럼 좀 써줘요. 근데 중국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 제가 있을 때 10개 지사하고 12개 법인을 해서 제가 22개 법인을 컨트롤 했어요. 제가 중국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꼭대기에 이 하얼빈 지사가 있었고 제일 남쪽에 대만 지사가 있었고 이제 광주에도 이제 광동성 광州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분기에 한 번씩 지사장 회의를 했어요. 이 지사장 회의를 2007년 3월달에 광저우에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하얼빈 지사장이 과장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종례에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 10시쯤 하니까 하얼빈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걸려요. 이거 새벽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종례를 입고 그냥 뭐 털모자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와서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는데 얼마나 춥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얼빈 기후 얼마야? 몇 도야? 그랬더니 영하 20도였대요. 영하 20도. 근데 그날 광주 기온이 영상 3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건 뭐 극과 극이 아니라 같은 날 하얼빈 지사, 내가 컨트롤하는 하얼빈 지사하고 광주 지사의 기온 차이가 52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위에서는 민크 코트 입을 때 남쪽에서는 반팔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SK 패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그 머릿속에 그렸던 그 패션 그런 게 상당히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겁니다. 우리 아까 내가 머릿속에 지도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알아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아이템이 중국에 진출하면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요.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1개 성 그래서 중국은 세그멘테이션 전략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고 내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고르려면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냄새를 맡을 줄 알려면 사계의 권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역 전문가가 됐든 중국 전문가가 됐든 아이템 전문가가 됐든 그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저는 종합상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예요. 뭐 패션도 했다가 스키드메이트도 했다가 철강화 무역도 했다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중소기업의 스테인리스만 딱 평생 한 30년 40년 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아요. 가면서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은 하나의 대륙이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제가 산동성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 뽕도 세요. 인천 다구름 소리에 산동 사람이 잠을 깬다고 그러고 칭따오의 어부 하나가 이렇게 깝깝하게 졸다가 보니까 군산 아빠더라. 칭따오가 군산의 미도가 같대요.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하이하고 인천에 셔틀이 있잖아요. 셔틀이 있는데
뭐 우리 저처럼 이제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출장비 주니까 그냥 가서 자고 그러는데 요즘 중소기업체 사장님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박 2일 안 해요. 상해 같은 데 다 당일치기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자가 없어졌으므로 이 저 상해는 김포로 가잖아요. 김포하고 홍차오는 이 셔틀이에요. 그러니까 홍차오 공항은 상해 시내에서 10분 거리입니다. 포동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아침에 아시아나나 뭐 이렇게 동방항공이나 타고 이 저 홍차오로 가서 뭐 이렇게 그 바이어가 공항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폐도 아니에요. 그럼 차 갖고 나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점심 먹을 때 빼갈 먹고 시큼 먹고 오후 5시쯤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기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부산이나 여수나 제주도 갔다 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일주일에 제가 그때 얼마 지금 또 바뀌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840편입니다. 하루에 100편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해저터널 프로젝트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산동사회과학원하고 또는 그 다음에 요새 뭐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100조가 든대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뭐 상당히 요원은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봐줘요. 지금 아까 여기 한국이 아니에요. 인천에서 여기가 위에입니다. 위에까지가 341km예요. 남북 통일해서 어느 뭐 로켓도 쐈더라면서도 남북 통일이 된다면 옹진반도 여기까지 221km예요. 여기 해저터널이 뚫리면은 인천에서 북경까지 4시간 26분 기차로 상해까지 5시간 31분 이렇게 된다면 베이징하고 북경하고 상해하고 경제 인구가 2억 7천만 명, 경인 지역 경제 인구가 2,400만 명. 이게 완전히 한 시장으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NGO나 뭐 이런 사람은 애국심 많이 따지고 또 따져야죠. 따지는데 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산동성,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강서성, 전라도성이 과연 경제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차이가 뭐냐? 돈의 흐름은 경계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를 6.25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굉장히 사이가 나쁘구나 우리는. 왜냐하면 교육적인 건데 저쪽은 공산당, 우리는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하고 한국이 마지막 싸운 게 언제인 것 같아요? 대충 6.25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6.25를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는 뭐냐, 원조할 때 조가 아니라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조선은 고려, 이 조선, 지네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국 개념에서 이거를 한국하고 중국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껴야 됩니다. 괜히 더 깊이 들어갔다는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하고 고려는 고려, 조선이면 조선, 뭐 이런 이 한반도하고 이 중국하고 이 전쟁이 그 당시 이거 할 때 마지막 전쟁이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당나라를 통일신라가 몰아낸 게 마지막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면 병자호란하고 이 삼별체 항쟁 뭐 이런 거는 뭐냐?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 역사는 원나라나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은 민족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개념을 봐야 돼요. 우선 크게 보더라도 민족이 한족 플러스 55개 소수민 중에서 56개 민족이 있고 또 30개 이상의 문자를 쓰는 다문자 국가고 80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다언어 국가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 가운데 아주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절묘한 데 위치해서 그렇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지 중국이 한국 견제하고 미국이 북한 견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몽고가 송나라를 쳐야 되겠는데 고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동생 나라니까 전쟁에서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가 송나라를 치면서 고려를 우선 잠재운 겁니다. 이 고려가 이 삼별초의 난이 여기 있죠. 원나라가 송나라가 1279년이고 원나라가 생긴 게 1271년인데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처음으로 침입한 게 1231년이에요. 1231년부터 7차에 걸쳐서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뒤에서 뒤통수 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먼저 잠재워 놔야 되겠다 하면 병자호란을 일으켰는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1644년인데 청나라가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제압한 게 병자호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네, 다 아시는 겁니다. 1636년. 그래서 먼저 됐잖아요, 먼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에서 선택을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외교라는 거, 우리 선조들한테 우리는 외교술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절묘한 외교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년을 내려오면서 중국에 복속되거나 한족에 동화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섞여 앉으면 정말로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몰라요. 말만 좀 달라서 그렇지. 내가 중국 지사에 이제 중국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말만 안 통하지 저 구석에서 뭐라고 저놈들 월급 작다고 지금 완전 지네들끼리 뭐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도 또 한국에서 출장자가 이렇게 와서 있으면은 걔네들 나한테 그래요. 저 친구 잔머리만 잘 돌아가면 저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무만 잘하는 친구지 거기까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보시겠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참 모시고 이 관광 안내할 때 별로 없어요. 감산타워 그것도 한두 번이고, 네? 경복궁 뭐 이 자금성 막 갔다 온 사람들 경복궁 하는 게 좀 그렇고 비원 좋아요. 비원 하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때 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영인민속촌. 영인민속 코리안 트레디셔널 뭐.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이 어쩌고 해서 근데 요새는 길이 좋아져서 금방 가는데 옛날 제 신입사원 때 그때 갈 때는 용인 에버랜드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차가 막혀서 빨리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가서는 뭐 여기가 말이야 중국 애들 이렇게 오면 코리안 전통 가옥이고 가마솥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전통 밥 짓는 거 부엌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애들하고 친해지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감사해. 우리 중국 사람이 한국 가면 정말 용인민속촌은 좀 데려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가 훨씬 어려워요. 왜? 공무원들이에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가려면 규정 까다로워요. 그리고 호텔비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걔네들 출장비도. 걔네들은 아무리 높아도 국내 로컬 탈 때는 뭐 6시간 지나야 비즈니스 타고 전부 이코노미 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오면 뭐 2박 3일밖에 더 오겠어요. 그럼 청운의 뜻을 품고 한국 가면 좋은 거 구경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와야지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려갖고 너 우리 중국 시골 데리고 갈 일이 아니야. 우리 다 시골인데 내가 우리 농촌 구경하러 거기 가냐? 제가 16년을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만 있고 중국에 없는 거를 발견을 하려고 해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한국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군이 아니냐 뭐 이분은 미군이 농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이 기원했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짜장면.